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 김윤입니다. 어제 제176회 평택시 정례회가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선 21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5분 자유발언과 공재광 시장과의 일문일답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세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평택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176회 정례의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일정은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부터 시작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현우 의원은 평택시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는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무는 일관성이 없고 개별 조례도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최적의 수탁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고 절차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평가 기준의 객관화는 물론 공개를 통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윤태 의원은 메르스의 종식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4명의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지원 계획이 없다며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각종 메르스 피해에 대한 후속 및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소외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진 일문일답. 답변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이 자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균 의원은 고덕 국제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 교보생명과 고덕 신도시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처럼 진행될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765억에 대한 시비재원 확충 방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시비재원 확충이 어려울 경우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평택에서 지금 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전체 예산이 190억에서 1년 예산이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시비에서는 충당하기 힘들으니 국비 주민생활지원 사업비 소원법과 관련된 그 1,800억을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민 편의 예산 1,800억 중에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쓰신다는 지금 의도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에서는 지금 거론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문일답을 끝으로 176회 평택시의회 정례에는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모두 2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됐습니다. 한편 정례회가 끝난 후 평택시의회 정문 앞에서는 탄저균 반입에 대한 평택시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탄저균 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JBCN 뉴스 한세아입니다. 어제 오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평택항의 중국 물동량 확대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이날 토론회에서 염동식 위원장은 제자리 걸음 중인 평택항에 특화된 물동량 유치 전략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금창원 장금상선 상무는 항로의 다양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항로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화물 통관 절차가 많이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화주의 불편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단 한중 항로뿐만이 아닌 예를 들면 한국과 평택과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라든지 평택과 그 동남아를 연결하는 항로 이런 항로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동화 의원도 현재 동부 연안 지역을 연결고리로 한 항로를 광서나 서부 지역까지 확대해서 중국 내륙 깊숙이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동부 연안만 생각하지 말고 광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부 지역 쪽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쪽의 항로 변경을 통해서 동남아도 진출할 수 있고. 윤병원 평택항 발전협의회 대표는 냉동 창고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가는 선박이 평택에서 냉동 화물을 풀고 올라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항에 가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들은 정말
평택항에서 냉동화물은 풀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할 만큼 냉동 특허 단지가 크게 이 지역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무진수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부장도 현재 평택의 물류업체와 창고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경기도에 배후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조업체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평택항 인근을 돌아보면 사실은 내수업체나 영세업체들만 있지 아무리 봐도 큰 물량을 유치할 수 있는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남경순 의원 또한 부산항 등을 직접 방문한 사례를 들며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하고 신항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는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지역 예를 들면 여기가 화성이고 오산이면 인접해 있는 데까지 거기는 다 해갖고 배후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최호 의원은 똑같은 여건으로는 인천항보다 발전할 수 없다며 인센티브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저쪽이 100을 주면 우리는 200을 줘야 됩니다. 그래 오는 것이지 똑같은 여건이라면 오지 않는다. 조재훈 의원은 평택항만공사의 예산 등으로 미뤄봤을 때 평택항만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며 항만청까지 연계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주 대상을 매일 항만공사만으로 이렇게 특정 짓지 말고 항만청까지도 해서 이렇게 요구할 건 그쪽에 요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이날 토론회는 교수와 관계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해 평택항의 중국 물동량 확대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평택항은 반드시 좀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현대위아 포승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오후 2시 평택 현대위아 공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800여 명의 현대위아 포승공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회사와 교섭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의 단체 협약 체결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조 활동 시간 및 건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저균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한국진보연대 시민행동단이 어제 오후 오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해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노골적인 시비와 불법 사찰이 있었고 이는 주한미군이 평택경찰서에 사주와 압력을 넣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오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안모 씨 등 2명이 오산 미군기지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속 경찰 3명이 다쳐 이들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부상자 중 1명은 뇌진탕 증상이 나타나 입원 중입니다. 경기도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창업 컨설팅과 사업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 창조 오디션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자들은 업 창조 오디션을 통해 자신의 제품이나 사업 모델이 시장성과 잠재 가능성이 있는지 창업과 투자 전문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분야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경기도 홈페이지나 온오프 믹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에게는 투자자 네트워킹과 창업 컨설팅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어제도 경기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정말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야외 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